백내장 수술 실제 부작용 알려드립니다. 혹시 이런 증상 있으세요? 이건 백내장 수술 부작용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꼭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안과 전문의 이승진입니다. 백내장 수술을 앞두게 되면 당연히 부작용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백내장 수술이 굉장히 일반화됐고 매우 간단해졌습니다. 그래도 수술은 수술이라서 아무래도 걱정을 안 하실 수는 없겠습니다. 또 가끔 뉴스나 주변에서 수술한 다음에 어떤 부작용이 생겼다, 어떤 점이 불편하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더 걱정하시게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백내장 수술에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흔하고 중요한데 그래도 수술 전에 설명이 자꾸 부족해지는 부분이 안구건조증인 것 같아요. 안구건조증이라고 하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실제로 수술 후에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거 수술 괜히 했다 이런 말씀까지 하세요. 그렇다고 또 미리 건조증이 내가 오면 어떡하나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게, 당연하지만 대부분 환자분들은 다 괜찮으시고요, 뻑뻑하다 이 정도로 넘어가십니다. 그런데 분명히 심하게 겪으시는 분들이 드물지만 가끔 있으시거든요. 수술하시고 시력은 괜찮은데 눈을 찌르는 것 같고 쑤시는 것 같고 눈에 뭐 낀 것 같고 안 보이는 것 같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또 그런 분들은 주변에 물어보시면은 나는 괜찮다는데 왜 너만 이상하냐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은 또 너무 속상하고 불안해 하실 수밖에 없죠. 건조증이 생기는 원인은 다양한데요. 아무리 짧고 간단해진 수술이라도 2mm에서 3mm 정도 절개를 하게 되는데 그 부분 때문이 가장 큽니다. 살짝이라도 우리가 눈을 절개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각막신경이 손상이 되거든요. 또 수술 중에 소독약도 쓰고 우리가 평소에 쓰지 않던 안약도 한 달 넘게 강하게 쓰고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안구 표면이 좀 거칠어지면서 건조감을 느끼실 수밖에 없어요. 치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누구나 백내장 수술 후에 건조감이 올 수 있고 대부분은 가볍게 오고 드물게 심하게 와서 불안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정말 거의 모두 다 별 치료 없이 시간만 지나면 다 좋아진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꼭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겉으로 봐서 보이는 부분도 아니고, 또 수술 전이나 후에 남들한테 물어봐도 주변 사람들 다 괜찮다고 하면은 이게 나만 좀 잘못된 건가, 뭐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거나 불안해 하시면서 고민을 하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대부분 다 저절로 좋아지세요. 또 수술 후 건조증으로 힘드실 때 여러 가지 시술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물론 광선 치료나 IPL 치료나 유전 폐쇄술, 혈청 안약 이런 것들이 나쁜 치료는 아니에요. 또 환자분이 불편하신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대부분은 인공 눈물이나 조금만 관리해주면 증상이 완화되면서 큰 불편 없이 잘 조절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거든요. 그런데 굳이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건조증 치료 시술을 수술 후에 또 추가로 진행해야 되는지, 그것은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서 좋아질 걸 알지만 그 기간 동안 시술의 도움을 받아서 좀 편히 지내보겠다라고 하면 받으시는 게 좋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 좀 기다려 보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보통 백내장 수술 후 부작용으로 안구건조증과 함께 비문증이나 빗번짐도 많이 언급이 되는데요. 그거는 부작용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불편감으로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안구건조증처럼 대부분 특별히 의사가 해드릴 거 없이 좋아지시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증상들은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말고 주치의 선생님하고 다른 이상이 없는 걸 확인한 다음에는 좀 기다려 보시는 걸 권해드려요. 백내장 수술 부작용 두 번째 말씀드릴 건 망막 부종입니다. 흔하지는 않아요. 드문화병증이에요. 백내장 수술은 눈앞에 수정체를 청소하고 그 자리에 인공수정체로 대체를 해주는 겁니다. 아무리 작게 절개를 하고 짧게 시간이 끝나지만 그래도 수술은 수술이에요. 미약 하나만 염증 반응이 있을 수밖에 없고 눈속 깊은 곳에 있는 망막이라는 부분이 부종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료는 간단합니다. 먼저 안약을 쓰게 되고요. 안약으로 안 되면 주사를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눈에 주사를 맞는다 그러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는 안약으로 마취를 하고 주사를 맞기 때문에 전혀 아프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수술한 다음에 이제 예민하고 좀 불안할 시기에 뭐가 눈에 뭐 물이 차고 주사를 맞아야 되고 시술을 해야 되고 이런 과정 자체가 굉장히 환자분들이 좀 불안하게 느껴지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진단도 굉장히 간단하고 치료도 간단하고 또 대부분 요새는 약이 좋아져서 주사까지 안 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부작용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건 뇌피세포 관련입니다. 이 수치가 일정 정도 이하 떨어지면 시력에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하지만 이건 정말 드문 합병증이고 미리 검사를 잘 해서 알아낸다면 여러 가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정상인의 경우 각막 뇌피세포의 숫자는 2000개 이상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조금씩 줄어들고요.
그런데 안구 안쪽으로 들어가는 백내장 수술이나 렌즈 교환 수술, 망막 수술들을 하게 되면은 조금씩 이 숫자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 숫자가 일정 정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시력에도 매우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되고요. 그래서 수술 전에는 혹시 이 숫자가 선천적으로 떨어져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병원은 다 검사를 하고 있을 거고요. 당연히 저희도 매번 꼭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인공수정체 교환에 대해서 좀 신중했으면 좋겠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이 렌즈를 교환하는 과정은 백내장 수술보다는 내피세포에 훨씬 더 영향을 많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나중에 살다 보면 어떤 수술을 받거나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수술이 필요해진 시점에 내피세포가 부족하게 되었다 그러면 굉장히 후회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적이지 않은 인공수정체 교환에는 좀 신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넷에서 부작용 이야기만 검색하다 보면 정말 내가 받아도 되나, 또 이게 위험한 수술인가, 괜찮을까? 이런 걱정을 당연히 하게 되세요. 그런데 백내장 수술은 수술 받으신 분 절대 다수가 만족하는 굉장히 좋은 수술이거든요. 그리고 가끔씩은 꼭 받아야 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리고 아주 드물지만 서둘러서 받으셔야 되는 분들도 있으세요. 대부분 백내장 수술하시는 선생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경험과 지식이 충분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걱정이 되신다면 혼자서 걱정하거나 사귀지 마시고요.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시면 좋은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에선 백내장 수술과 관련된 부작용 3가지와 대처 방법 말씀드렸는데요. 그거 외에도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